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오매 법칙을 다루고 추가적으로 크기 물리량, 세기 물리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매 법칙이라는 건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서도 많이 배우죠. 예외도 얼마든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이제 도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전류가 전압에 정비례한다는 거죠. 이때 비례 상수가 저항분의 1이고요. 그런데 이 흔한 내용을 가지고 무슨 뻔한 수업을 할 거냐면요. 이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I는 R분의 V 이거를 대학교에서 배우는 식,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식이 아니고 전기장에 대한 식으로 바꿀 겁니다.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 h죠. 2파이분의 h가 h바니까 식을 약간 변형하면 h바 곱하기 웨이브 넘버 k, 즉 물질파의 운동량이 h바 k라는 거죠. 이 식이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매 법칙이 의외로 양자역학이랑도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제가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가속도의 법칙 A는 m분의 F, 그러니까 F는 ma, 그거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F는 dp dt, 그러니까 힘이 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방금 전에 P는 h바 k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는 h바 곱하기 dk dt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잔머리를 쓸 건데요. 원래 미분이라는 게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함수라는 건 기울기죠,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애초에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dk dt를 어떤 시간 타우를 가지고 나타내면, 그러니까 저 dk dt를 타우분의 k라는 값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식이 저렇게 되겠죠. 그런데 전기력이라는 게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죠. 여기서 벡터 표시를 안 하긴 했는데 여기 이 대문자 2는요 에너지가 아니고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h바 k는 q2 타우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일단 식 하나를 이렇게 얻었고요. 자, 이번에는 전류 밀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류 밀도라는 건 단위 면적당 전류입니다. 그런데 전류 수식으로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전류를 미분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면 dQ dt죠. 왜냐하면 전류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전하량이 지나갔는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약간 복잡하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무슨 의미인지 좀 천천히 보자면,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dq를 이렇게 풀어서 썼다는 건데, 여기서 이 스몰 q는 입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입니다. 대문자 q는 총 전하량이고요. 이 스몰 q는 전자 같은 그런 입자들, 입자가 한알갱이, 그 한알갱이 입자가 가지는 전하량입니다. 그리고 A는 도선의 단면적이고요. 그리고 DS는 거리죠, 거리. 그런데 그럼 ADS라는 것 자체가 단면의 면적에다가 거리를 곱했으니까 이게 부피죠. 스몰 n은 뭐냐면요, 부피당 입자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도의 개수 버전이죠. 개수 밀도죠, 말하자면. 단위 부피당 얼마나 많은 입자가 들어있는가, 그 양을 스몰 n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하면 총 전하량이 되는 거고요. 그럼 ds, dt가 속력이니까 이런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방금 구한 그 전류에 대한 식을 대입해보면 A분의 NQVA니까 부피당 개수 곱하기 입자 하나당 전하 곱하기 속력,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J는 NQV라는 또 다른 중요한 식을 얻었는데, 자, 속력은 속도의 크기죠. 그런데 속도에다 질량만 곱해주면 그게 운동량이잖아요. 그래서 저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H바 K가 Q2 타우라는 것을 아까 구했잖아요. 그래서 N분의 NQ제곱 타우 곱하기 전기장이 됩니다. N분의 NQ제곱 타우, 저
전기장 앞에 곱해져 있는 저 값을 전기 전도도라는 양으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J는 시그마 E, 전류 밀도는 전기 전도도 곱하기 전기장,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게 사실 오메의 법칙의 원형이 되는 식입니다.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는 I는 R분의 V만 열심히 배우죠. 그런데 사실 전기장과 전류 밀도로 나타낸 이 식이 더 중요한 식입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식이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식은 많이들 알아요.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류, 저항, 전압, 자, 이 물리량들은 말하자면 크기에 상관이 있는 물리량들이죠. 그러니까 밀도 같은 거랑은 다르게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물리량, 이런 물리량 보고 크기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크기 물리량은 말 그대로 크기에 상관이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물체의 성질이죠. 그런데 방금 봤다시피 이 식이 진짜 궁극적인 오메 법칙 수식은 아니고 진짜 배기는 따로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 법칙 공식을 아까 그 J는 시그마 E라는 그 식으로 지금 당장 변형해 보겠습니다. 전류 밀도가 면적당 전류였으니까 당연히 전류는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겠죠. 그리고 전이차, 그러니까 전압의 크기라는 건 전기장에다가 길이를 곱한 개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도 배우듯이 저항이라는 게 단면적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죠. 왜냐하면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져 버리면 말하자면 입자들 입장에서 길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길이하고는 저항이 정비례하죠. 왜냐하면 먼 길을 갈수록 당연히 입자들 입장에서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저항은 크기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물리량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그렇게 면적분의 길이로 나타낼 때 비례상수를 비저항이라는 양으로 표현을 했죠.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을 수식으로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딱 봐도
길이랑 면적이 약분돼서 사라지죠. 따라서 전류 밀도는 전기장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때 비례상수가 비저항의 역수입니다. 저 비저항의 역수가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기 전도도입니다. 자, 그러면 옴의 법칙을 이렇게 전류 밀도와 전기장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랑 길이를 다 약분시켜버린 결과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크기 요인을 다 없애버리고 남은 결과가 이거죠. 즉 지금 보시는 비저항, 전기전도도, 전기장, 전류밀도 이런 양들은 크기 요인이 다 빠져버린 물리량들입니다. 이렇게 크기에 상관이 없는 물리량 보고 세기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세기 물리량은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물리량이니까 물질의 성질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크기 물리량, 전류, 전압, 저항 같은 크기 물리량은 물체의 성질이었고 지금 보시는 전류 밀도, 전기장, 비저항 같은 건 크기하고는 상관없는 세기 물리량이어서 물질의 성질입니다. 자, 지금까지 옴의 법칙에 대한 수식과 그 수식을 이용해서 크기 물리량, 세기 물리량 두 가지 물리량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